지난 6월 말부터 MBC 전현직 사장 3명을 포함한 지휘부의 부당 노동 행위 특별 근로 감독한 거 아시잖아요? 네. 검찰 송치됐습니까? 앞으로 송치될 겁니다. 이게 지금 방송사의 전현직 사장 3명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건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고 그것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도 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하시겠습니까? 일단 송치가 된 후에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요.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보도자료 아시잖아요? 연예인 블랙리스트. 네, 이것은 방송사도 관련된 거 아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수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호 원장 시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단서가 발견이 된다면 아마 검찰에서 MB도 필요하면 부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부르시는 거죠. 검찰에서 그 부분 국정원장은 당연히 부르실 거고요. 알아서 할 것입니다. 네네. KBS, MBC와 각 방송사 이사 경영진 다 부르실 거죠. 그 모든 이제 수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현재 KBS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도청 사건에 연루가 됐고 이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역시 검찰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KBS, MBC는 민사소송은 수도 없고요. 네. 형사 고발 사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아주 그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20건 내에 가깝습니다. 그 관련되는 법도 지저분해서요. 방송법, 국정원법도 있습니다만은 금융실명제법, 사기, 횡령, 배임,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에 대해서, 검찰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KBS와 MBC의 사장 리스트 최근에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조대현, 고대영, 그리고 MBC의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피의자 리스트입니다. 소환 대상 리스트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시면은요, 검찰은 저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KBS 1, 2노조 그리고 MBC가 종파업에 들어가 있고 SBS 회장은 공정방송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을 고백하고 물러났습니다. 1년의 상황전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9년간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 등 방송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으며 실제로 특정 방송 보도의 시청률이 크게 저하하고 한국 언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크게 또 저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 종사자 스스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MBC의 경우에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 카메라 블랙리스트도 이외에 있었고요. 2월 사장 면접 시에는 인사 만행을 했다는 충격 고백이 현 사장으로부터 직접 있었고요.
16년의 경영평가를 넉 달 만에 폐기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노동사범으로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사범으로도 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인사 편성 개입도 지금 거의 다 드러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방송사가 완전히 국정원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런 범법 집단, 경영진, 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통위가 박문진에 대해서 민법상 검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2002년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제처는 방송위가 박문진에 대한 주무 관청으로서 검사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도 박문진에 대한 이사 감사 임명, 정관 변경, 예결산 수령 등을 수행하는 주무 관청으로서 검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임권과 관련해서 법원은 KBS 정현주 사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임명권자의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감사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 감사에 대한 임무 혜택가 현저한 경우에는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파업 확산과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검사권하고 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임면권을 행사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죠. 저희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고영주 이사장 묻겠습니다. 이분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법정에 가서까지 얘기를 했고 2015년 국감장에 나와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고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16년 9월 민사법원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가 맞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법 5조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구현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고영주 이사장은 하루도 이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는 차고 넘치고 법적 조항도 충분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BS로 잠깐 화제를 바꿔보면요. KBS는 법적 지위가 좀 다르죠. 네. 그런데 지금 KBS 전현직 사장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사장은 민주당 도청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사에서 이 도청 사건에 관련된 부하 직원들을 영전시켰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보도본부장에게 증언을 하지 말도록 만인 앞에서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금 현재 받고 있죠. 각종 부당 징계의 주모자입니다. KBS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도 박문진에 대한 감독권에 대한 법제처의 문의했을 때 법제처의 답변이 KBS 이사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원에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감사원에서 그런 문제의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방송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므로 총리실을 통해서 감독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혀 이론이 없는 거죠. 네. 여당, 야당 의원들 모두가 이론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저희가 방송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KBS의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직은 받은 아직 진행 중입니까? 예. 이것도 만약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법적 권한이 있는 거죠. 방통위원장에게. 그것은 저희 좀 법적 검토를 하고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 방통위원장 말씀을 쭉 들으면은 KBS, MBC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요건이 있고 그걸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인상이 맞습니까? 현재와 같은 방송에 일종의 비상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비상사태라는 말씀 제가 무겁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이셨고 그 이전에 언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총리께서 근무하시던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고 존중받는 언론사에서 또 그 안에서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언론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셨죠. 법무장관과 방통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생명이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이 지난 수년 동안 심각하게 유린된 데서 이런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내부의 몸부림이 긴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수년이 아니고 10년에 가깝습니다. 네. 9년이 넘었거든요. 그 사이에 방송사 직원들은 유배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방송사 직원들 그리고 실제로 해직이 됐고 징계를 받고 온갖 불이익을 다 받은 이 언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그 후배들이 겪고 계시는 고통에 대해서 제가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빨리 공영방송들이 정상을 되찾아서 고통받으신 분들이 고통을 갚는다는 것보다는 제자리에서 제의를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의 고통을 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원법을 봤더니요. 23조인데요. 국무총리는 박문진 KBS 이사회 그리고 KBS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무총리의 권한이고요. 국무총리가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네. 감사 사유를 추가할 수가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두 방송사 중에서 아직 감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상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에 박문진 그리고 K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봐도 프렌들리한 감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결과를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종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이번에는 이루어져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영방송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통위원회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 얘기를 한 것을 야당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영방송의 건전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방송의 영향력을 정권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BS의 정현주 사장이 임명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기 방송사 내부를 보면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법, 불법이 판치는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이런 무법, 불법의 판을 만든 권력자들과 공범자들은 먼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처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언론을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했던 자유한국당과 그 당의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지난 10년 방송 파헤쳐 봅시다. 해직 언론인들 얘기도 들어보고요. 블랙리스트 들여다보고요.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 작업, 방송사 하수인들이 내부에서 한 짓을 밝혀보겠습니다. MB와 박 대통령 부릅시다. 국정원장,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 부릅시다. 우리 당도 다 나가겠습니다. 국내 해외 관계자 다 부릅시다. 그래야 10년 젊음을 유배지에서 보낸 종사자들에게 보상이 되고 그래야 광장의 언론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감사 임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사감사에 대한 임무 혜택가 현저한 경우에는 해임 권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파업 확산과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권하고 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임면권을 행사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죠. 저희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인 고영주 이사장 묻겠습니다. 이분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 법정에 가서까지 얘기를 했고 2015년 국감장에 나와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고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16년 9월 민사법원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조대현, 고대영, 그리고 MBC의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피해자 리스트입니다. 소환 대상 리스트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 안 하시면은요, 검찰은 저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KBS 1, 2노조 그리고 MBC가 총파업에 들어가 있고 SBS 회장은 공정방송에 흠집을 낼 수 있다면서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을 고백하고 물러났습니다. 1년의 상황전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9년간 방송의 자율성과 공정성 등 방송 본연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으며 실제로 특정 방송 보도의 시청률이 크게 저하하고 한국 언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크게 또 저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 종사자 스스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MBC의 경우에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블랙리스트, 카메라 블랙리스트도 이외에 있었고요. 2월 사장 면접 시에는 인사 만행을 했다는 충격 고백이 현 사장으로부터 직접 있었고요. 16년의 경영평가를 넉 달 만에 폐기하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노동사범으로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고요.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사범으로도 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영방송 인사 편성 개입도 지금 거의 다 드러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방송사가 완전히 국정원의 하수인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런 범법 집단, 경영진, 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통위가 박문진에 대해서 민법상 검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2002년 당시 방송위원회에서 법제처 6건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제처는 방송위가 박문진에 대한 주무 간청으로서 검사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방통위도 박문진에 대한 이사 감사 임명, 정관 변경, 예결산 수령 등을 수행하는 주무 관청으로서 검사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임권과 관련해서 법원은 KBS 정현주 사장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임명권자의 그 모든 이제 수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현재 KBS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도청 사건에 연루가 됐고 이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역시 검찰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KBS, MBC는 민사소송은 수도 없고요. 네. 형사 고발 사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아주 그 다수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20건 내에 가깝습니다. 그 관련되는 법도 지저분해서요. 뭐 방송법, 국정원법도 있습니다만은 금융실명제법, 사기, 횡령, 배임, 뭐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것이 속도에 대해서, 검찰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KBS와 MBC의 사장 리스트 최근에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조대영 지난 6월 말부터 MBC 전현직 사장 3명을 포함한 지휘부의 부당 노동행위 특별 근로감독한 거 아시잖아요? 네. 검찰 송치 됐습니까? 앞으로 송치될 겁니다. 이게 지금 방송사의 전현직 사장 3명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건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고 그것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도 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하시겠습니까? 일단 송치가 된 후에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요.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보도자료 아시잖아요? 연예인 블랙리스트. 네, 이것은 방송사도 관련된 거 아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도 수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호 원장 시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단서가 발견이 된다면 아마 검찰에서 MB도 필요하면 부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부르시는 거죠. 검찰에서 그 부분 국정원장은 당연히 부르실 거고요. 알아서 할 것입니다. 네네. KBS, MBC와 각 방송사 이사 경영진 다 부르실 거죠.